네, 안녕하세요. 고시원 창업 전문 채널 고시원 키행입니다. 오늘은 제가 컨설팅한 원장님 모시고 직접 인터뷰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소개를 좀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51세를 맞이하고 있는 상도동에서 고시원을 하고 있는 육금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이 이제 작년이죠, 이제. 작년에 저 만나 뵙고, 이제 고시원 알아보시면서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어떻게 고시원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일단 고시원이라는 업종을 좀 알게 됐고요. 네. 그 고시원의 이제 특징이라는 거는 이제 현금 흐름하고 그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라는 그 두 가지 특징이 일단은 가장 저도 메인으로 다가와서 네네. 그 부분을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네. 조금 공부를 하면서 네. 창업을 준비를 하게 됐죠. 공부는 얼마 정도 하셨어요? 뭐 그렇게 많이는 하진 않았고요. 네. 일단은 영상이나 유튜브나 그다음에 책, 뭐 대표님 만드신 고시원 킹 책 네. 이런 것도 좀 보고 해서 네. 한 3, 4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예, 예. 그 공부하신 거랑 이제 실제 원장님이 되셔서 이제 진입해서 오픈 창업을 해보시니까 이 공부하시던 거와 이 실전은 어떻게 뭐 다른가요? 어떠신가요? 그렇죠. 뭐 일단 이론과 실전은 항상 뭐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좀 다르죠. 예. 이론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이 고시원이라는 사업을 운영을 할 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식. 네.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네. 그러니까 입주민들과 입실 하시는 분들과, 네. 그 다음에 각종 민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밖에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픈하신 지가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되셨잖아요. 네. 사실 한 달 정도면 뭐 좀 웬만한 일은 좀 겪게 돼요. 근데 그렇죠. 이제 민원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나요? 일단 지금이 겨울이잖아요. 네. 겨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맡고 있는 지금 고시원은 올 미니룸으로 구성이 되어 올 있습니다. 미니룸이요? 예, 예.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그렇게 뭐 최신식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난방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고루고루 이렇게 따뜻하지가 않아요. 네. 이제 보일러실에 가까운 쪽은 좀 따뜻할 수가 있고, 네. 보일러실하고 좀 먼 쪽은 네. 조금 그런 온기나 따뜻함이 좀 덜 갈 수가 있거든요. 끝방이 또 특히 좀 예, 춥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온도를 맞춘다고 맞추는데, 네. 네, 끝에 계신 분들은 좀 춥다 그러시고, 네. 보일러 쪽 가까이 계신 분들은 덥다 그래서, 네. 이거를 어느 장단에 맞춰서 이건 난방을 맞춰야 되나. 네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그 고시원의 시설이 상황에 따라서 네. 온도를 여러 가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온도를 또 놔봤다가 온도를 높였다가 내렸다가 네. 그리고 외부 온도에 따른 그런 온도를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네. 최적화된 그런 겨울철 난방 온도를 찾는 게 네. 가장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면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어떻게, 그럼 끝방은 좀 춥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얘기는 없어요. 춥지는 않고요. 네네. 적당한 수준의 온도를 찾았기 때문에 네. 이제 끝방과 그 다음에 보일러실 가까운 쪽도 양쪽이 다 만족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경험이죠. 그렇죠. 이제 이론 공부로는 배울 수 없는 예, 예. 실제 진입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내가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원장님이 사실 이제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한 2억 5천? 많게는 3억 정도까지, 매물을 봤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시장에 지금 권리금이 너무 비싸고, 예전하고는 달라졌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3억짜리라고 하면 권리금이 2억 5천, 보증금이 5천. 그쵸. 너무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이 어쨌든 이제 전업으로 하려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미니룸을 추천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올 미니룸이 개수가 35개. 그렇죠. 그죠? 인수할 때 한 달 전에 공실이 11개. 11개였죠. 예, 예. 오늘 기준으로 지금 공실이 몇 개입니까? 오늘 기준으로는 3개 남았어요. 3개예요. 네. 미니도 전화가 많이 오나요? 이제 궁금하신 분들한테 좀 미니룸 장사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채워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에 실제 미니룸을 인수하셨기 때문에 이 지금 짧은 기간에 이제 공실 3개만 남았는데 어떻게 채웠는지 어떠신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글쎄요, 이게 지금 고시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좋은 시설, 그 원룸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고시원을 많이 선호하실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미니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요가 없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그러니까 시설이 기본적으로 좀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설도 받쳐주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이 좀 깨끗하게 구성만 된다 그러면 미니룸도 아직까지도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연락도 많이 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위치적인 부분도 일단은 그 역에 가까운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상도동은 젊은 친구들이 참 많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미니룸이라고 해서 꼭 그런 수요가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젊은 친구들의 그 입실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촬영하기 전에도 전화 한 통 와가지고. 네. 맞았죠. 받았죠. 예, 오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온라인 마케팅 이제 사후 교육 때문에 그쵸. 이제 와서 설명을 듣고 이제 같이 채우고 있는데 사실 뭐 저하고 막 밤 11시에도 막 통화하고 그렇죠. 그렇죠. 또 다음에 아침에도 통화하고 그래서 그 이제 만실까지 봐야 돼요. 왜냐면 만실을 찍은 원장님은 제가 생각했을 때 반드시 만실을 찍어요. 다시 만실이 또 빠지더라도. 근데 만실을 찍지 못하는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딱 3개만 더 채우면 그렇죠. 만실 될 것 같고 지금 또 문의 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 달에는 만실이 되지 않을까. 이번 달까지도 좀 긴 것 같고요.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반드시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럼 이제 왜 제가 3억에 대한 부분으로 올 원룸을 하려고 하셨는데 미니룸을 했냐? 그 이유는 미니룸이 물론 방을 채우는 부분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원장님께 추천한 부분은 시설적으로는 손댈 게 없이 잘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고 수익 구조에 대한 부분도 괜찮았어요. 지금 방 3개에 빠져있는 기준에서 만실을 채우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 데이터인지 그리고 네. 지금 매출은 1,000만 원이 좀 넘고요. 네. 1,000만 원 넘기 때문에 순수익은 지금 3개 공실까지 채운다 그러면 400에서 450 정도의 순수익은 갖고 갈 것 같아요. 450 나오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한 400 가까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총 투자금이 우리가 보증금이 5,500. 그리고 권리금이 9,500이었어요. 그래서 1억 5천이죠, 총. 네, 1억 5천 투자해서 하는 부분으로 하시고 제가 한 1년 정도 가까이 경험을 쌓아서 3억 하려고 했던 나머지에 대한 여유 돈으로 하나를 더 하시면 더 시너지가 커질 거다. 이렇게 이제 컨설팅을 좀 드렸던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원장님 생각도 같으시죠? 네, 그래서 또 일단은 올 6월 되기 전에는 하나 더 오픈을 해서 2개 정도를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수익이 좀 비슷하게 나오면 매달 이제 한 800, 뭐 900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시간은 좀 더 자유롭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전업하시느라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제 사실 이제 거주하시는 지역은 지금은 용인이에요. 용인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감안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거리가 좀 있잖아요. 기왕이면 좀 고전하면 거리가 좀 가까우면 좋겠죠. 가까우면 뭐 이렇게 좀 민원대나 이런 게 빠르고 좋겠죠. 근데 저는 직장을 한 20년 넘게 다니다가 지금 퇴직을 해서 지금 고시원을 지금 오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몸에 뱉다 그럴까요? 출근과 퇴근이. 그래서 그전 직장도 서울이었기 때문에 지역은 지금은 용인이지만 그래도 좀 수요가 더 많고 그리고 그런 지역을 서울 쪽으로 고시원을 오픈하기를 원했었고 지금 출퇴근 거리는 조금 있지만 그렇게 큰 부담으로 작용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일산에서 잠실까지 왔다 갔다 4시간 걸렸었어요. 뭐 쉽진 않지만 그렇게 시간을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어떻게 오토를 좀 해야 될까 하면서 뭐 100리터 쓰레기통을 바꾸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제가 좀 아이디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은 지금 이렇게 잘 하고 계시고 날씨까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좀 시간 테이블 좀 돌려봐서 원장님이 이제 처음 보고 이제 인수하시려고 준비하는 그런 매물 단계에서 실제 원장님이 되시고 이제 운영하고 이렇게 이제 방을 채워야 되는 입장을 보고 계신데 고시원 창업 어떤 단계를 좀 중점으로 생각하고 이 시장 사업에 진입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처음 고시원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물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중요하죠. 네, 매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가 지금 짧게 경험한 바로는 매물보다도 일단 실질적으로 그거를 운영하는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계속 이렇게 문의가 오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활발하게 지금 공시를 채울 수 있는 가장 핵심은 일단 지속적으로 서 대표님하고 같이 지금 온라인 마케팅을 계속 하고 있어서 이런 문의 전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만실을 다 채웠다고 해서 그 마케팅을 또 소홀히 하냐, 또 그렇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보이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으로는 그런 운영과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매물 보는 거 못지않게 중요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 그리고 이제 40대, 30대, 20대들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네, 맞아요. 50대시잖아요. 예, 50대가 고시원 창업을 하기가 어떤지 실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 사실 이제 방송이나 얘기를 할 때, 수익률 30%, 오토 가능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방이 다 차고, 어떤 수익이 생겨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가장 좋은 고시원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 시간이거든요, 시간. 시간인데, 정말 이 중간에는 사실 덜어내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시원 사업, 좋은 부분은 정말 어떤 거고, 어려운 부분은 어떤 거지만, 이제 어떻게 극복하면 되겠다라고 진실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고시원,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현금 흐름과 시간적인 여유,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장점이고, 좀 어려웠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여러 27일생들, 한두 명이 아닌, 저희 같은 경우는 35개의 방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하는 그런 업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에 대한 약간 좀, DP를 하시는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자기는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러고 그런 부분만 해결만 된다 그러면 시설적으로도 좀 이제 경험을 좀 몇 개 겪으셨죠? 예.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주방 쪽에서 나가는 좀 그 물을 좀 우수관 쪽으로 좀 잘못 예전에 공사를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당장 이제 그 관을 그러니까 싱크대에 나가는 물을 그쪽 우수관 쪽으로 딴 쪽으로 빼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네네. 딴 쪽 하수구 쪽으로 좀 빼서 공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은 좀 공사가 좀 힘들고 올 3월달까지 좀 풀리면 네. 그렇게 좀 공사를 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시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전에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완전하게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원천은 안 돼요. 네, 원천적인 해결은 아무리 본인 스스로에게도 스트레스로 작용이 될 것 같고 네네. 그냥 원천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그 문제를 더 악화되지 않을 정도의 이제 방법으로 슬기롭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또 이제 고시원을 좀 운영하는 그런 노하우가 또 저만의 노하우가 되겠죠. 네. 원장님은 고시원 사업을 뭐 50대든 지인이든 좋다고 추천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예. 네, 추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나요? 저는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네, 현금 흐름과 시간. 네. 그런 장점. 그러나, 시설적인 부분에 또 문제가 있으면 해결도 해야 되고, 입실자들의 또 어떤 민원이 있으면 해결도 해야 된다. 세상에 쉽게 돈 버는 게 없어요. 그럼요. 네,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고 가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원장님의 솔직한 인터뷰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 감사하고, 이제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안에는 또 만실돼서, 네. 또 만실 원장님으로 또 부를 수 있으면 좋겠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초대해서 인터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